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질문 받은 지는 좀 오래됐어요.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찍어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하자면 실버 버튼이 오면 같이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버 버튼이 전혀 소식이 없어서 그냥 우선적으로 제가 좀 먼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준 거는 제가 이렇게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뽑았어요. 다 뽑아서 전체 다 읽어봤는데 모든 답변을 해드리기에는 이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수의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뽑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 진짜 도저히 궁금해서 이거 답변 안 해주면 잠 못 잘 것 같다. 그런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Q&A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제가 그냥 와다다다다다 답변을 해도 되는 거겠죠?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요가 말고 현재 다른 운동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가 외에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요가만 하고요. 가끔 등산을 다녔었는데 등산도 추워진 이후로는 요즘엔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가만 하고 있습니다. 자, 후글 자세가 힘든데요. 계속 연습하면 열리긴 할까요? 후글 가동 범위를 키우기 위해 평소 해주면 좋을 만한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후글을 잘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몸은 연결돼 있고 하나잖아요. 몸의 움직임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후굴이 오히려 깊어지고 싶다면 후굴만 당장 연습할 게 아니라 전굴, 축굴, 옆으로 늘리는 거, 비틀기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다 하다 보면 자연스레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답변이 너무 정석적이면 또 좀 그런데 그쵸? 가동 범위를 키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진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기지개 잘 켜주고 등 뒤에서 깍지 한번 껴서 고개 한번 젖혀주고 내가 정한 횟수대로 수련을 꾸준히 해가는 것. 그거면 돼요. 시퀀스 짜는 시간, 연구 시간 및 방법.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답인 것 같아요. 요가를 하면서 생긴 변화들이 궁금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생활면, 다방면으로요. 사실은 살면서 내가 나를 신경 쓰는 경우가 크게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요가뿐만이 아니라 나와 맞는 어떤 운동이든 다 좋아요. 그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살피는 거. 내가 오늘 힘들었다. 나 오늘 여기가 좀 뭉쳤다. 이런 것들을 살펴주는 것 자체가 몸을 튼튼하게도 만들지만 내 정신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는데 내 생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 당연하겠죠? 선생님의 요가 영상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올려주시는 순서대로 따라하는 게 좋을까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올릴 때부터 나는 이 수업을 여기 센터에 이 요가원에 오늘 처음 왔다.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고 시퀀스를 계속 짜오면서 요가를 했기 때문에 초반 영상들을 어느 정도 수련을 하고 후반으로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가 종류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비냐사, 아시탄가, 하타 등등 종류가 많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정말 정석적인 차이는 저보다 책이나 인터넷 서치하면 훨씬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의견으로 나눠 드리자면 내가 만약 초보자다 하면 비냐사 요가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비냐사 요가는 호흡마다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지루하지 않아요. 초보자분들도 그래서 재밌게 시간 쑥쑥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어느 정도 비냐사 요가에 잘 적응을 해서 요가가 재밌다 하는 분들은 하타 요가를 해보세요. 하타 요가는 동작마다 조금 더 길게 유지를 하면서 깊은 동작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신 분들은 하타 요가에 깊게 머무르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탄가는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퀀스가 있고 또 체력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요가입니다. 그래서 난 근력을 좀 키우고 싶거나 같은 동작을 하면서 내 아사나의 발전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하면 아시탄가 주기적으로 주 1이라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향하는 요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최애 요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후굴이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후굴이 들어가 있는 시퀀스를 좋아하고요. 비냐사, 아시탄가, 하타 가릴 것 없이 모든 요가 다 좋아합니다. 꾸준히 요가를 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단순해요. 재미를 그냥 계속 찾으시면 돼요. 요가를 숙제처럼 강박처럼 여기면 안 되고 오늘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오늘 하고 싶지 않으면 쉬는 거고 혹은 그렇게 하다가 손을 놓게 될 것 같으면 요가복도 사보는 거고 아로마 오일도 사보는 거고 내가 재미를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방법을 알려줘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재밌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근력과 유연성 둘 다 좋으신데 타고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근력과 유연성 둘 다 타고났습니다. 어느 정도. 그치만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아니었겠죠. 근데 수련을 하면서 더 유연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갈 길은 한참 남았지만 어느 정도는 타고난 면이 있다. 그건 맞아요. 어떤 동작이 가능해지면 초급, 중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제 거 채널에 와서 제일 많이 달아주시는 영상이 댓글이 이게 어떻게 초보자냐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초보라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발가락만 움직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의견입니다. 모든 동작을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어떤 동작이 가능해지면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동작이 있고 내가 못하는 동작이 있어서 초급과 중급의 차이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수련을 하면 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멀어서 어느 정도 수련을 하면 잘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수련할 때 가능하면 코로 호흡하라고 들었어요. 동작을 천천히 하더라도 코로 호흡하도록 시도해보면 점차적으로 늘까요? 네, 늘어요.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동작에 집착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동작을 해내기 위해 숨을 참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동작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이고 호흡이랑 동작이 같이 맞아 들어가야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더 깊어집니다. 동작은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숨부터 잘 쉬세요. 요가를 일주일에 며칠 정도 몇 분씩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여유가 된다면 매일 1시간 수련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건 2번이건 1번이건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매일 10분도 좋고 일주일에 1번을 1시간 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정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거면 돼요. 오프라인 요가원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요가원에서 박쥐 자세를 하는데 무리해서 다리를 눌러서 아직도 햄스트링 근처가 아픕니다. 이런 경우 다리를 찢는 자세들을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동작이 두려운데 완성 동작까지 가야 하나요? 이런 맥락의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내 몸에 대한 컨트롤이 힘들거나 이렇게 두려운데, 무서운데, 어디가 아직도 아픈데 해야 하나요? 하는 의문이 든다면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언젠간 그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사라지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해주시면 돼요. 굳이 지금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체해 줄 수 있는 자세들이 참 많아요. 그런 자세들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애용하시는 요가 용품 브랜드가 궁금해요. 이거 관련해서 매트랑 요가복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매트를 시중에 있는 걸 다 제가 써봤으면 추천을 쉽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다 써본 게 아니라서 추천해드리기가 매트는 조금 어렵고요. 저는 요가복은 어디든 어느 브랜드건 가리지 않고 예쁘다 싶으면 다 삽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예쁘면 충분해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처음에는 유산소 근력 운동만 하다가 근력과 요가를 하게 되었고 요즘엔 요가만 하고 있는데 식이요법 없이 요가만 하면 다이어트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대하셔도 돼요. 요가로도 충분히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막 뭐 다 와구와구 먹는데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굳이 야채만 먹으면서 샐러드만 먹으면서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 되고 몸 라인 정리되고 붓기 빠지면서 내 몸무게보다 더 날씬해 보이고 옷 잘 맞고 그거면 된 거죠. 그쵸? 점심 식사 후에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시간에 짬을 내서 요가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식후라서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점심 식사 후에 20분 정도 남는다면 그 시간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지개 한번 켜주고 고개 한번 돌려주고 그런 것도 요가예요. 그런 스트레칭 가벼운 거 해주면 당연히 좋죠. 하세요. 요가를 하면 구분 등과 척추가 펴져서 키가 커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못해도 저랑 꾸준히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1cm에서 2cm는 다들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댓글 달아주세요. 정통 요가 영상들도 많던데 유연성과 근력이 부족해서 볼 엄두가 안 나요. 자신한테 맞는 요가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어려운 요가들을 따라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볼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하면 아직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요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한번 되든 안 되든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요가들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똑같이 안 돼도 좋고 완성이 안 돼도 좋고 실패해도 괜찮고 동작을 빼먹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동작들을 하나씩 시도해 볼수록 다른 동작들도 되게 깊어지고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가 중 기운이 딸려도 계속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기운이 딸린데 왜 해야죠? 쉬세요. 기력 충전해서 하시면 돼요. 쉬세요. 가끔 이렇게 영상을 따라하다가 요가 자세의 이유나 원리 같은 게 궁금해지는데 읽을 만한 서적이 있을까요? 요가 관련해서 서적들은 정말 많지만 단 한 가지 딱 추천드리자면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요가의 정석 같은 요가 디피카 그거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요가에 관심이 좀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계기로 요가 선생님이 되기로 하셨나요? 후회할 때는 없으신가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계기는 단순합니다. 우연히 해봤는데 재밌어서. 공개 가능한 SNS 계정은 없으신가요? 제가 인스타를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사진을 하나 올리고 그 뒤로 접속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쁜 글들 혹은 얼굴을 비추고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 하여튼 인스타 아이디가 있긴 있습니다. 가능한 만큼만 해온 사람으로서 몇 년이 지나도 늘 그대로인 듯 해서요. 아치 못하고 물구나무 서기 못하고 공중부양 못합니다. 아치 물구나무 공중부양 자세가 된다고 해서 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나비 자세, 박쥐 자세, 로우런지, 하이런지, 전사 자세, 균형 잡는 자세들 그런 것도 충분히 늘 수 있잖아요. 혼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깊은 동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동작들이 돼야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항상 의문이 들어요. 대면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칭찬이나 질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필요 없는 걸까요? 당연히 대면 강의에서 수업을 배우면 좋긴 좋아요. 근데 혼자서 집에서 하더라도 당연히 조금은 삐뚤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큰 틀 있죠.
내가 치고를 봤을 때 골반이 같은 선상에 와 있는지 눈으로 체크. 양 손이 같은 자리에 짚어져 있는지 눈으로 체크. 어깨 으쓱 뽑히지 않았는지 고개 돌려서 체크. 큼지막한 것만 잡아가면 너무 신경 써서 정렬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체중 관리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체중 관리를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먹는 거에서 오는 기쁨도 너무 커서 하지 않습니다. 식단도 하지 않아요. 저는 안 좋은 음식, 좋은 음식 나누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 대신 배가 찢어지게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저는 채식도 사실은 채식이 요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는 많이 듣고 봐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요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요가가 재밌어서 하다가 보니 이것도 한번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나 혼자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재밌어서 합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힘든 점. 힘든 거는 정말 한 개도 없고요.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내가 10만을 채워야겠다. 100만을 채워야겠다. 그런 걸로 시작한 게 전혀 아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조회수나 구독자 수, 좋아요, 싫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딱 신경 쓰는 거는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 올리고 싶은 요가를 올려주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가를 올려주려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협찬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받지 않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자신감 있는 말투와 목소리는 타고난 건가요? 노력하신 건가요? 저는 태어나서 목소리 좋단 말을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제 주변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지도를 하다 보면 나만의 컬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색깔이 생기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혹시 지도자 과정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색깔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도 마세요. 영상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 이거 좀 걱정인 게 저 되게 키도 작고 막 어깨도 되게 넓고 통통하고 약간 퉁퉁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영상을 제가 잘 찍나 봐요.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더 날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중에 우리가 오픈 클래스에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어쩌지? 저 요즘 그게 약간 고민이에요. 평소 개인 수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보통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는데 피곤한 날에는 쉬기도 하고요. 유난히 좀 햇살이 좋다거나 뭔가 컨디션이 좋다 하는 날에는 중간에 수련을 좀 길게 하기도 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수련을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동작이 잘 안 되는데 늘기는 할까요? 언제쯤 늘까요? 얼마나 해야 되나요?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서 일단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그 답변은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는다는 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영상은 제가 찍고 제가 편집하고 제가 녹음하고 다 저 혼자 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한 명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따로 하시는 식단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공복에 사과랑 당근이랑 비트 갈아서 마시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식단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질문을 10만 대 받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답변을 해드려서 좀 갑자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다시 읽는데. 그리고 혹시 내가 했을 때 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자세는 나한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은 빼고 수련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운독이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내가 다운독이 아프고 불편한데 좋은 자세가 될 수는 없죠. 그 대신 평생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고 다른 자세들을 좀 하다 보면은 몸의 균형이 맞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운독 어느 순간 한번 해보면 편하네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반드시. 수련 후 몸에 아픈 부위가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딘가가 아프다면 쉬어줘야 돼요. 쉬면 뭐 일주일이면은 나을 수 있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써줘야 돼. 불편하지만 써봐야 돼 해서 그걸 2달, 3달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주거나 다른 부위들을 풀어주는 요가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플 때까지 수련하는 건 몸 어딘가를 잘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좀 이미지를 많이 그려줘야 돼요. 여기랑 여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잘 써주면 좀 여기가 덜 아프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왕초보 영상 수련자입니다. 계속 같은 영상 반복이 좋나요? 아니면 다른 영상을 바꿔가며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 다 똑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같은 영상을 수련하는 게 지루하지 않다면 같은 영상을 수련하셔도 괜찮고 혹은 나는 같은 영상을 매일 수련하는 건 좀 지루해 하면 매일매일 다른 영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요가 지도사는 나이 들어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수련을 해야 되냐 하는 질문도 많은데 디스크가 있어도 수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그 강도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몸은 써주면 써줄수록 좋아지고요. 써주면 써줄수록 통증은 없어집니다. 요가원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수련해도 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살라바사나 카포타사나 이런 수련들 집에서 혼자서 연습하면서 해봤어요. 가능합니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몇 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는 저는 목표를 정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그날 그때 재밌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나 반드시 이거 해야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나 삶의 모토는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꼭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게 수련에 도움이 돼서 점점 더 요가를 알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다짐이나 철학, 신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나요? 저는 글쎄요. 그냥 달아드리고 싶어서 다는 건데 매일 같이 와서 수련하고 오늘은 이랬어요. 오늘은 저랬어요. 이야기하면은 좋잖아요. 댓글 보는 저도 좋고 제가 달아주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데에서는 도움을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달고 싶어서 달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다 해드렸는데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데 왜 내 것 답변 안 해주시나 혹은 새로운 뭔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제가 낯을 좀 가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너무 쑥스러운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수련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늘 재밌는 수련, 또 다치지 않는 수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수련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늘 물어봐 주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